이 5가지만 사면 미국 투자 완성! 사두면 무조건 오르고 힘이 되는 미국 주식 5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사업,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라고 안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으로서 경제적자를 이루고 투자를 통해 성공한 저의 삶의 방정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주린이 초보 투자에게 꼭 필요한 대박나는 미국 주식 5가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천 기준입니다. 제가 이 주식들을 추천하는 어떤 기준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될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고요.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하는 거는 주린이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감안하셔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가총액입니다. 결국 우량주를 사라는 건데요. 시가총액 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더 이상 안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현재 자본주의 사회나 자산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되는 기업일수록 더 좋은 자산일수록 더 많이 비싸게 되는 경향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 돈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는 곳에는 결국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을 제가 기준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을 한 이유는 저희 주린이나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에 자기가 잘 모르는 어떤 종목이나 기업을 투자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지도가 조금 높은 기업들로 그 중에서도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인 거죠. 사실 이미 시가총액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 건전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주 예외로 일부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이 실제로는 되게 안 좋은데 대외적으로는 성장성도 높고 뭔가 자산시장에서,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끌어모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주 소수이고, 이 정도로 인지도가 크고 시가총액이 클수록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 비교적 좋은 기업들로 추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특히 시장이 커지는 기업들입니다.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이나 앞으로 유망산업, 또 돈이 모일 만한 기업들을 위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꿈을 먹고 자랍니다.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발전이 가능하고 그 발전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고 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느냐, 많은 사람에게 밸류를 주느냐가 그 회사의 앞으로의 어떤 사활인 거죠. 그래서 미래, 특히 시장이 커지는 기업에 중점을 맞춰서 5가지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미 너무 잘 아시죠? 저희 윈도우 PC의 최강자입니다. 저의 노트북 기반, 즉 그 컴퓨터 기반에서 85% 이상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클라우드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클라우드 시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클라우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4차 산업혁명의 키포인트는 모든 기기들의 컨버전스입니다. 이 모든 기기들과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와서 하나로 연결된 그 정보를 어떤 유의미한 정보로 뽑아내서 이거를 다시 고객에게 주는, 그래서 여러 개의 정보가 들어오지만 그 정보를 어떤 한 곳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이 저장된 정보 안에서 어떤 유의미한 정보로 끌어내야 되고, 그 끌어낸 것들을 다시 사업에 적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요 유의미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그리고 그 유의미한 정보를 끌어내는 것, 이거는 AR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장하는 것과 AR 기술이 아주 중요하고, 이게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 빅데이터의 핵심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라는 시장 자체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중심이 된다고 표현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되고, 그 저장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추출해내고, 그 정보를 추출을 갖고 유의미한, 어떻게 고객에게 또 더 다음 밸류를 줄지, 아니면 어떤 산업군을 어떻게 배열을 할지, 뭐 고객 뭐 서플라이어도 있다면 서플라이어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점유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 자체가 원래부터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반이잖아요. 아마존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1등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진이 엄청나죠. 원래부터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체에서 특히 AI,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배당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국 기업일수록 배당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키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배당을 하려면 우선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그 수익을 어떤 주주들에게 주려는 주주환원 주의가 되게 강해야 되는데, 미국 기업일수록 배당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에 문제가 있고, 주주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제대로 못 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17년간이나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을 사실 때, 미국 주식을 사실 때, 이 기업이 배당을 잘 주느냐 안 주느냐, 준다면 몇 년 동안이나 줬느냐,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배당이 늘어나고 있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쩜 잡주들을 뭔가 제거하는, 사실 뭐 테슬라니 이런 데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데는 사실 배당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들. 근데 일정한 규모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 배당을 끊임없이 줬고, 그 배당이 17년간이나 줬다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기업인 거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도 매출과 수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정도 돼 있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이 떨어지는 듯하지만 많이 올라와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즈니입니다. 너무 잘하는 기업이시죠. 우선 컨텐츠 독점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마케팅력이 뛰어나죠. 컨텐츠만으로 되지 않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팔지 디즈니랜드를 가봐도 아실 거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제품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제품들을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만드는 책들, 뭐 문구류 끊임없죠. 마케팅 능력 엄청납니다. 더 무서운 거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고. 이게 넷플릭스를 엄청 따라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보다 디즈니가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디즈니는 자기네 컨텐츠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컨텐츠가 당연히 수십 년간 이어져 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기업의 것들을 가져온 거잖아요. 지금은 자기네 컨텐츠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에 있어서 얼마나 거절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컨텐츠 독점력이 있어서 보세요. 마블 말할 것도 없죠. 마블이 디즈니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인수된 지 꽤 됐습니다. 마블, 내셔널 지오그래피, ABC 방송국도 인수를 했어요. 픽사 아시죠? 톨스토이 모이 만들었던 21세기 폭스, 루카스 필름, 그리고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까지. 어마무시하죠, 콘텐츠 자체가. 이 컨텐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구독 경제라는 게 결국은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한번 플랫폼에 빠져들어가면 그걸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로 락인 효과가 엄청나죠. 락인 효과가 엄청나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즈니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2020년, 2021년 오르면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가는 성장세입니다.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올랐죠.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없나에 무시해 보입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세 번째는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자산운용사입니다. 자산운용사. 좀 멋진 회사죠. 특히 ETF에 독보적입니다. 죄송합니다. ETF에 독보적입니다. ETF 회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최근 ETF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죠. 6조 원 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고요. ETF 시장 규모 자체가. 그리고 블랙락이라는 회사 자체는 한 6조 달러까지 독보적인 1위입니다. 한번 볼게요. ETF 시장 규모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요즘 펀드 안 하잖아요, 사람들. 펀드 수수료도 비싸죠. 그리고 매년 자기가 조금씩 넣으니까 자기가 매도할 때도 중간에 매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ETF는 주식처럼 내가 언제든 매수하고 매도할 수가 있잖아요. 장점이자 단점이긴 하지만 아무튼 편의성이 있어서 ETF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블랙락은 1위입니다. 이건 자산 총액 기준, 자산 운용사 기준의 자산 총액 기준으로 1위입니다. 6조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ETF 운용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조 달러. 이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블랙락. 특히 블랙락을 지금 계속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ETF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원래 자산운용사나 유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있어서 항상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ETF 자산 규모가 점점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지요. 2021년 3월에 보면 2020년 이때 한 1월쯤에 올해 1월쯤에 정점을 찍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주식이 안 좋기도 하고 아무튼 원래 항상 이런 흐름이 그러다 한 번씩 확 올라가는 게 이런 자산 운용사 되게 파이낸싱 하는 기업들의 대체적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쉐브론입니다. 쉐브론은 정유회사죠. 엑슨모빌에 의해서 두 번째로 큰 정유회사입니다. 엑슨모빌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쉐브론이 건전성이 좀 더 높아요. 그 자산 건전성이 좀 더 높기도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특히 엑슨모빌은 다우에서 떨어져 나왔죠. 아무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동주를 제가 하나 잡은 거고요. 에너지 섹터가 특히 올라갈 겁니다. 요즘 보면 유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유가 올라가는 것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호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서도 꾸준히 배당을 받고 주가 하락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도 높아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 사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들어서. 네, 1월부터 1월까지 오르다가 2월 이쯤부터 오른 거 보이시죠? 이때 가치주들이 전통주들이 많이 오를 시기입니다. 왜? 코로나 주사 덕분에. 코로나 백신이 많이 접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런 전통주들이 많이 오르는 기세이긴 한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죠. 기회라고 봅니다. 마지막은 애플입니다. 말할 필요 없죠. 전세계 1위. 강력한 플랫폼과 구독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너무 많죠. 아무튼 이런 기기를 통한 플랫폼,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죠. 여기에 락인 효과가 제일 큽니다. 진짜. 거기에 구독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애플에 있는 아이튠즈부터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구독 경제가 가능하게 만들어놨죠. 월 얼마 내면 다 볼 수 있게끔, 다 쓸 수 있게끔. 이들 제품에 대한 락인 효과도 더 커집니다. 어쩔 수 없이 지속적인 매출 이익 형성이 되어 있고 애플카 같은 미래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1등이라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1등은 클 때 더 커집니다. 어마무시하게. 잘 지켜보십시오. 애플이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아시듯이 금리 때문에 그렇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결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테크주라고 얘기하는 특히 애플과 같은 이런 업체들은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사업을 많이 하려면 결국 그래도 빚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빚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이때가 기회입니다. 아이폰 12 엄청나게 팔렸죠. 앞으로 실적 1분기 실적 나올 때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겁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구독 경제를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모델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주식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대가들의 이야기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피터 린치라고 아시죠? 하락을 피해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는 이들은 다음번 상승 랠리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주식은 계속 얘기하지만 하락, 즉 공포에서 사야 하고요. 환희하고 있을 때, 모두가 환희하고 있을 때 매도를 해야 됩니다. 공포에서 사야 됩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안 좋죠. 이때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때 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채널을 운영한 데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